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일전에 작업했던 프로젝트인 오페라하우스, 부산 오페라하우스 공모전에 출품했던 작품을 모델링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델링 시간은 제가 이 작품 했을 때 1시간? 건물만 뭐 하루 정도, 하루 안에는 끝났던 것 같아요. 예, 건물 디자인 하는데 이렇게 3D 맥스로 작업을 했었고요. 모델링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다만 제가 이때 작업을 하면서 사실은 뭐 배웠던 학습되었던 것 중에 하나는 형태 자체가 복잡하면 패턴은 단순화되어야 된다. 그리고 반대로 형태 자체가 단순하면 패턴은 복잡화될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밸런스적인 감을 좀 잡았던 어떤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뭐 그라스호퍼에서 패턴 어떤 디자인을 프로토타입을 디자인을 하고 그 대상에다 이제 붙여 넣게 되면은 형태는 조금 무시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뒤틀리고 이런 형태에다 어떤 프로토타입을 내가 입히면은 매력적인 어떤 이미지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학생 중에는 꽤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형태가 일단 어느 정도 잡힌 상태에서 거기에 맞는 패턴을 집어넣어야지 굉장히 본인이 의도한 만큼 매력적인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늘 어떤 형태적인 어떤 감각, 디자인 뭐 이런 것들이 패턴보다는 좀 더 중요하다. 패턴은 두 번째 부차적인 요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프로젝트를 두 동을 다 만들어 보기보다는 뭐 시간적인 측면도 있으니까 작은 거 한 동만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3D 맥스에서 두 개 지금 오브젝트가 있는데 요거를 넘즈를 주게 되면 이러한 형태로 변형이 되게 되죠. 자, 이 형태를 그대로 지금 만들려고 하면은 또 버텍스를 당겨서 만드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간소화해서 모델링하는 방법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박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그리고 폴리로 바꾸고 여기서 유즈 넘즈 서브 디비전 체크를 해주면은 유기적인 형태 만들어지겠죠. 자, 여기서 이터레이션은 3 정도 주면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위에면과 아랫면을 좀 분리를 좀 해줄게요. 일단 4번 폴리곤 다 잡고 클리어 올, 면 번호는 초기화 해준 다음에 위에하고 아랫만 1번으로. 자, 이 상태에서 변화 없죠, 당연히. 자, 하단에 스무딩 그룹, 세퍼레이트 바이 스무딩 그룹을 체크를 해주고, 자, 이 상태에서 커넥트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론트 뷰에서도 커넥트. 뭐 요 영상 같은 경우에는 맥스 동영상 제가 만든 강의의 에피소드 뭐 1번, 2번 정도 보시면은 뭐 그렇게 이해를 못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탑뷰에서 끝에 있는 모서리 부분에 버텍스를 스케일로 줄여서 약간 지금 타원 형태죠. 예, 그래서 스케일 잘 쓰시면은 형태 잡는 데는 이렇게 어렵지가 않다. 넘즈를 끄고 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일단은 하부부터 좀 내리고, 그리고 지금 위에 부분이 좀 작고, 그리고 밑에 부분도 살짝 뭐 세그먼트 하나를 더 추가를 해야 되지만 일단은 이 정도 상태에서 넘즈를 다시 주면 뭐 요런 지금
상태고, 위에 면을 제가 로테이트로, 지금 방향은 좀 다르지만 살짝 이렇게 할까요? 이런 느낌인데, 위에 면만 선택을 해야겠네요. 약간 형태를 그대로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사실 않아요. 이제 시간이 좀 걸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일단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면 지금 여기 이쪽 같은 경우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넣는 거는 엣지를 잡아서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 지금 하나 엣지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커넥트를 하나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이쪽 부분이 만약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좀 이렇게 곡면이 이렇게 지금 변형이 되죠.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형태를 어떤 전체적인 형태 안에서 넣고 빼고를 크지 않게 좀 자연스러울 수 있도록 잡아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 넘지를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형태가 잡혔죠. 그래서 미세하게 조금씩 이제 그런 어떤 라이너로 모델링 했을 때는 이런 어떤 원이나 타원 그리고 로프트를 통해서 형태를 잡아가기 마련인데, 자유스러운 형태는 사실 아닌 거죠. 기하학적인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컨트롤 포인트를 조정해서 형태를 잡아줄 수도 있지만 3D 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면, 버텍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편하게 잡아줄 수는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쪽 부분을 버텍스 좀 한번 내려볼까요? 한 이 정도만 컨트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넣어주고요. 살짝 허리를 잡아주고, 몇 개의 포인트만 좀 수정을 해서 형태를 잡아봤고, 이 상태에서 인셋 넘즈 끄고 볼까요? 인셋 좀 이렇게 들어가고, 한 번 더, 그리고 좀 너무 줬나? 스케일을 통해서 살짝 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넘지를 주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끝부분은 지금 보시면은 여기 면이 분리가 되어 있죠? 2번 링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넘지 끄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엣지가 돌아가면서 잡히죠.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폴리곤 누르면은 잡히죠. 그렇죠? 여기서 번호를 다른 번호로 9번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넘즈로 확인을 하면은 어떻게 면 분할이 지금 되어 있죠. 여기도 지금 면 분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면 분할이 여기는 10번. 자, 여기가 지금 보시면 연속성이 끊겨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 면과 요 면과 요 바닥면, 이런 지금 면이 지금 끊겨 있는데, 이렇게 형태는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자, 요 상태에서 대략 잡으신 형태에서 항상 단계적으로 키핑을 해두나. 이거는 스케치업, 라이노, 맥스 다 똑같습니다. 이 디자인하는 툴로는 항상 초기에 했던 기본적인 매스는 키핑을 해두셔야지 나중에 또 필요하거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서피스가 필요할 수도 있고 라인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장을 꼭 해주시고 키핑을 해두시고 작업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특히 3D Max 같은 경우는 이 상태에서 이제 폴리곤으로 바꾼다는 거죠. 그럼 면이 많이 쪼개지겠죠. 자, 얘 지금 더 쪼개졌네. 그쵸? 더 쪼개진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요. 여기서 이럴 때는 추후에 쪼갠 다음에 한 번 더 면 분할을 해줄 수 있지만 이터레이션에서 4로 바꿔준 다음에 면을 쪼개면은, 자, 이런 식으로 면이 좀 더 쪼개진 것 같아요. 그쵸? 자, 요 상태에서 저는 지금 면을 옆면, 그 다음에 이쪽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지금
면을 분리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선택하려고 하면 엣지를 잡아서 링으로 돌리고 다시 폴리곤을 잡아서 선택할 수도 있지만, 저 같으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다시 링 폴리곤 잡아주고, 그다음 면을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그렇죠? 아랫면도 잡아줄까요? 이 상태에서 폴리로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누르면은 선택되어 있는 면이 잡히죠. 자, 디태치로 뗍니다. 숨길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 면이 지금 떼졌기 때문에 분리가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5번 엘리먼트로 선택을 하면은 부분적으로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디태치 떼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5번 디태치. 자, 요런 거 제가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은 곧 우드락으로 모형 만드는 방법도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물론 요즘에 3D 프린터로 3D 프린터 학교에 쓰나요? 거의 쓰는 친구가 없지 않나? 사실 못 믿거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사견이기는 하지만 세상이 이게 빨리 변하지는 않아요. 저도 왜냐면 3D 프린터를 근 7년? 5년 정도 전에 구입을 했던 것 같아요. 거의 3D 프린터가 뉴스에서 거론되기 전에 동호회를 통해서 그때 직접 만들어서 했는데 고생 많이 했어요. 그거 한다고 뭐 동생들 뭐 쓴다고 해서 이렇게 프린터 사용법 알려주고 그러면은 뭐 아무 데도 못 가고, 그때 당시에는 뭐 지금보다 더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계속 봐야 돼. 뭐 이거는 한 번 잘못되면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뭐 부분 수정 이런 게 없어요. 밤새서 그게 완전 좀 복불복이에요. 하다가 뭐가 잘 안 돼가지고 다운될 수도 있고 꺼질 수도 있고 모형이 망칠 수도 있고. 근데 그걸 믿고 여러분들이 그거 3D 프린터를 쓰면 참 좋지만, 차라리 저는 제 손을 믿어요, 그냥. 그래서 이거 우드락으로 깎아서 쌓고 그 다음에 다듬으면은 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3D 프린터로 한 거보다 제 손으로 만든 게 더 이뻐요, 사실. 그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어렵지 않거든요. 다만 표현상의 디테일, 그것도 융통성 있게 물론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한계도 있어요. 손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제 자잘한 패턴은 아무래도 만들기 좀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쉐입 느낌 나오는 거, 그리고 면에 대한 처리가 훨씬, 저는 제가 만드는 우드락으로 만드는 방식이 좀 더 깔끔하고 예쁘기는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건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계획을 잡아서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탑 부분이 있는데, 이 탑 같은 경우에는 면을 다 잡고 4번 컨트롤 A, 익스트루드 한번 했네요. 익스트루드. 뭐 수치로 할 수도 있고요. 제가 막 땡긴다고 해서 이게 수치로 안 된다,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절대 좌표값이 있기 때문에 수치는 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고요. 거의 웬만하면 컨트롤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상태를 라인으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익스트루드를 하고, 이 상태에서는 뭐 기본적으로 Z로 정렬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상태가 아니라 여기서 한 번 더 베벨로 익스트루드하고 이렇게 좀 당겨준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면이 지금 겹쳐서 좀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여기서 면을 지울게요. 벨 3번 보더가 잡히죠. 자, 이 상태에서도 만들 수 있어요. 자, 쉬프트 누르고 Z축으로 당기면 면이 연장이 됩니다. 스케일로 줄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수평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Z, 메이크 플래너에 Z를 누르면은 플래너 되죠. 뭐 이거는 뭐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못하는 건 아니니까 이 상태에서 다시 스케일로 잡아주고
뭐 형태 자체가 다르니까 아무래도 좀 느낌은 좀 다른데 뭐 아무튼 이런 느낌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만 요거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 면부터 한번 해볼까요? 요 면. 자, 여기서 인면에 일단은 이렇게 했구나. 저 만든 지 좀 오래돼 가지고 쉐를 줬는데 두께를 다르게 줬네요. 두께를 다르게 주고 안에 그렇게 했다면 방법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이중회피로 두께를 서피스를 주도록 할게요. 면에 두께 주는 명령어 쉘이었죠. 안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밖으로? 안으로 할게요. 일단 안으로 하면 윗부분이 사실 겹치는 게 좀 있죠. 예, 밖으로 하면 겹치진 않겠네요. 예. 150, 200으로 좀 나오게 할까요? 그리고 셀렉트 아우터 페이스와 이너 페이스를 선택을 하고 경기장 모델링 할 때 한번 보여드렸죠. 자, 이 상태에서 4번 디태치 떼고 그럼 안에 두께 있는 요 작은 면들을 지울 수가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5번 안쪽에 있는 면만 다시 디태치. 지금 요 면 같은 경우에는 앞면이 지금 안쪽을 향하고 있어요. 안쪽을. 대부분 모델링은 되도록이면 바깥쪽을 향하게 모델링 하시는 게 좋죠. 네, 그래서 저는 굳이 안 그래도 되지만 저는 이해는 하고 있기 때문에 플립으로 면을 뒤집어 줄 거고요. 이 상태에서 아까 저렇게 만들려면은 4번 컨트롤 A 인셋 50 하면 너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한번 해볼까요? 바이 폴리곤으로 좀 더 해도 되겠네요. 제일 작은 면을 기준으로 체킹을 해봐야겠죠. 왜냐면 여기서 꼬일 수도 있거든요. 수치를 너무 많이 주면. 자, 그때도 이렇게 했는지 좀 기억은 안 나는데 잠시만요.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그라데이션 적용을 했네요. 언제 한번 제가 이 인면 패턴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을 할 수 있는 날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지금 인셋 되어 있기 때문에 면이 지금 선택이 되어 있죠. 안에 있는 축소된 면만 선택이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셀렉트를 저장을 해주고 자, 그러면 여기에 땅을 찍어도 선택 해제됐습니다. 여기서 여기 리스트에 A라고 하면 다시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Q를 여러 번 누르면 이 브러쉬 툴이 있는데 Alt가 선택 해제입니다. 그래서 Alt를 누르고 뭐 브러쉬 사이즈도 조정을 할 수 있지만 뭔가 생각하고 뭔가를 좀 해야 되는데 그냥 제가 지금 쉽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뭐 이 정도까지만 이렇게 한 다음에 스케일 R이죠. 네, 우클릭해서 지금 X, Y, Z 따로 지금 기입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R을 꾹 누르고 최상단 선택을 하면은 스케일이 전체로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좀 줄여줘 볼까요? 한 70? 자, 줄어들었죠? 자, 이 상태에서 그라데이션 기법. 이제 그라데이션 기법에 대해서도 인면 디자인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해드리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더 빼는 거예요. 퍼지게. 좀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일단 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퍼지게 스케일 70%. 그러면은 패턴 자체가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네요. 이 상태에서 다시 A로 돌아가면 선택이 되겠죠. 자, 델키 누르면은 물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판넬을 보시면은 여기서 인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 캐드로 그린 게 아니에요. 네, 캐드로 가져간 겁니다. 캐드로 좀 확대를 좀 해서 볼까요? 네, 이렇게 라인을 가지고 가서 정리를 좀 한 건데, 조금 아무래도 3D Max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대를 너무 많이 해서 한 것도 있는데, 3D Max 같은 경우에는 그 세그먼트의 곡률, 곡선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구조적인 그런 어떤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예. 그러니까 더 부드러우려면은 세그먼트가 더 많아야 되고, 덜 부드러우면 세그먼트가 줄어야 되고, 그런 구조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또 작업을 하면은 보완은 할 수 있겠지만, 대신에 이제 이게 단점일 수 있지만 모형을 만드는 거는 굉장히 쉽게 찰흙을 주무르듯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캐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근데 지금 여기 지금 면이 열려 있으면 뒷면이 보이기 때문에 제 생각 이 상태에서 세이브 셀렉티드, 익스포트 셀렉티드. 그래서 DWG 캐드 파일로 엘리베이션 일단은 이렇게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드는 미리 좀 켜놓고요. 자, 우리는 다시 여기서 이게 좀 뭔가 안 나갔나요? 일단은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복사해 놓고 작업하면 좋을 것 같고요. 4번 아까 같은 경우 델로 지워져 있었죠. 자, 이 상태에서 아까 컨트롤 3 저는 이제 저장을 따로 해놨는데, 언하이드 올 하면은 바깥쪽 면이 있죠. 안쪽 면이 있고. 네. 컬러를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F3 누르면은 이게 안쪽 면과 바깥쪽 면이 지금 있는 상태이고, 지금 여기서 지금 어떠한 면은 랜덤으로 좀 두께 차를 준 거예요. 예, 두께 차. 근데 이제 여러분들 미러볼이라고 해서 클럽에 요즘에 미러볼이 있나? 다 레이저인가? 자, 스피어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폴리로 바꾸고, 자, 곡률이 대략 부드러운 느낌으로 이렇게 좀 기본적으로 잡혀요. 3D Max에선. 근데 얘를 4번 컨트롤 A에서 이 폴리곤 뭔가 아직 면이 좀 넘어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요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요 상태에서 클리어 올 버튼을 누르게 되면 면 번호가 다 초기화가 돼요. 그래서 자, 어때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지금 이렇게 부드러운 상태가 아니라 어떤 패널 느낌으로 가기 위해서 4번 컨트롤 A에서 클리어 올 버튼을 눌러주면은 이런 어떤 각져 있는 형태가 나올 수 있겠죠. 이 상태에서 저는 좀 랜덤하게 셀렉션에 있었나요? 바이 랜덤 25% 선택 버튼 누르면, 자, 이거 25% 잡아주죠. 디태치로 떼고, 또
셀렉트 뭐 이런 식으로 디태치로 또 떼고. 자, 그럼 이렇게 두세 번, 뭐 세네 번 뗀 다음에 두께 값을 다르게 주는 거예요. 뭐 하나는 뭐 10 뭐 이 정도 줬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 아까 켜놨던 이거를 좀 꺼줄게. 하나는 한 50 정도 이렇게 준다든지. 자, 그러면은 추후에 이제 유리 매핑을 넣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조금 더 반짝반짝 거리는 어떤 효과를 잡아주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게 투명하게 보이는 게 Alt X. 물론 지금 뭐 평면의 어떤 평면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뭐 구조물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스킵되어 있는 상태죠. 사실 매스 스터디 하는데 이런 어떤 형태주의적인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이걸 다 짜놓고 한다? 라는 거는 그렇게도 하나요? 그러면은 그냥 박스 나오지 않을까? 예. 요 상태에서 뭐 가령 지금 같은 건 뭐 계획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조금씩 이제 뭐 모듈 짜서 기둥 넣고 하면서 형태를 좀 바꿔준다든지 그렇게 하고 나서 가능한 한 그런 어떤 뭐 예를 들어 구조 설계 사무실에 어떤 서포트를 받아서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검토하고 나중에 실시 칠 때 그때 또 이제 또 계속 뭔가 피드백이 되면서 왔다 갔다 되겠죠. 예, 지금은 뭐 아이디어 계획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좀 부담 없이 작업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쪽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마찬가지로 룹 연속성 있게 엣지가 잡히고 링. 자, 이 상태에서 라인 떼려면 create shape from selection. 항상 떼는 건 리니어로. 자, 여기서 두께는 스윕. 바로. 자, 이번엔 반대로 2번. 룹 링. 돌아갔죠? create shape from selection. 한마디로 3D Max 같은 경우에는 세그먼트, 어떤 버텍스들이 곡률을 결정하기도 하지만 그 형태를 잡아주는 역할도 하지만 이런 디테일을 뽑아낼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해요. 명령어 뭐 첫 시간에 비해서 뭐 그렇게 다른 거 썼나요?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이제 다만 여기서 제가 여기서 조금 룹 선택을 하는데 글쎄 그게 어디에 패턴이 아니라 저기 좀 가물하네요. 프리폼 셀렉션 이게 셀렉션 기억이 잘 안 나네. 이 패턴만 찾게 되지? 다 이게 버전 때문에 그럴 수도 있나요? 아닌데 폴리드로 여기 어디 있겠다. 여기 있네요. 모디파이 셀렉션에 보시면 일단은 엣지를 룹으로 하나 잡고 모디파이 셀렉션에 보시면은 여기서 스킵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한 4개의 마다 스킵을 링으로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띄어서 잡아요. 그래서 어떤 이런 프레임 같은 경우 좀 리듬을 좀 조절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수입 두께 같은 경우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사실 이제 명령어 자체는 몇 개 되지는 않아요. 명령어 자체는 몇 개 되지는 않지만 뭐 한 번에 여러분들이 그 형태를 잘 다듬으신다면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데 그게 쉽지만은 않아요, 사실은. 왜냐면은 이 단점이라고 하면 주의하셔야 될 게 어떤 친구 같은 경우에는 명령어 몇 개 안 되니까 이 형태적인 감각을 혹은 뭐 레퍼런스를 잘 봐서 본인 스스로가 스터디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계속 땡기고 있는 거야. 이걸 점을 계속 점이나 뭐 페이스나 엣지나 이걸 계속 땡기고 있으면은 끝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뭐가 형태가 예쁜 건지 정리가 된 건지 이런 느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최초에 할 때 어떻게 항상 그냥 이렇게 뭐 제품 만들듯이 그냥 땡기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땅에 얹혀놓고 본인 사이트를 얹혀놓고 그 땅을 어떻게 이해하고 오픈 공간은 어디 줘야 되고 엔트런스는 어디에 줘야 되고 주차는 어디에 줘야 되고 퍼블릭 공간은 어떻게 열어줘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 안에서 그 형태가 대응을 하면서 디자인이 올라와야지 이게 그냥 저는 지금 특히나 타겟 모델링 이미 되어 있는 걸 가지고 대략 모델링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지만 왜냐하면 흔히들 그런 실수를 하시거든요. 그냥 벌판 아무것도 없는 데다 내가 막 뭔가를 만들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자칫 괴물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상한 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백날 가져가 봐야 거의 10중 8군 교수님한테 까입니다. 혼납니다. 까인다기보다는 혼나요. 예, 그래서 이 3D로 여러분들이 그 버텍스를 당기기 전에 배치도에 얹혀놓고 그 땅을 푸시고 스케치를 통해서 토지 이용 계획을 통해서 대략 메스의 위치를 잡으시고 대략 형태를 구상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CAD에서 작업하신 거를 가지고 오시고 사이트 모델링을 대략 하신 다음에 형태 디자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잊지 말아야 될 거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패턴 자체가 복잡하면은 볼륨은 단순화되어야 되고 그리고 볼륨 자체가 형태 자체가 단순하면 아니 내가 지금 잠깐 헷갈렸어 지금. 볼륨 자체가 단순하면은 패턴은 복잡화될 수 있고 볼륨 자체가 복잡하면은 패턴 자체는 역으로 단순화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밸런스를 조절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 이 디자인 자체가 조금 더 매력적이게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저 나름대로의 어떤 조언.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아까 지금 CAD로 넘긴 부분이 좀 잘 안 됐는데 다시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캡이 안 씌워져서 그런가? 캡을 좀 씌워보고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이제 지금 뚜껑 자체가 없는데 뚜껑이 없는 것과 연관성이 있나? 저도 좀 헷갈리는데 아까 이터레이션을 4를 줬죠? 항상 키핑은 해두셔야 된다라는 거. 뭐 일단은 제 생각에 이걸 가져가 볼게요. 그냥. 익스포트 셀렉티드 넘어갔어요. 넘어갔고 CAD에서 열기로 한번 오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레이어에 다행히 컬러가 지금 들어는 있네요. 뷰 3D 뷰 평면 정면도 그럼 저쪽 뒤에 있는 라인까지 지금 오버랩 되어서 겹쳐 있는 상태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하이드. 그래서 컨트롤 P 해서 출력을 건다든지 PDF로 이런 식으로 작업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럼 PDF로 역으로 일러로 가져간 다음에 다시 뭐 DWG로 도면으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편집이 되지 않아요. 예, 지금 하이드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지고 갈 때, 익스포트를 할 때, 플롯을 할 때 스케일로 가지고 가고 일러로 저장한 다음에 일러 파일을 다시 CAD에서 불러오는데 그때 한번 뻥튀기는 시켜줘야겠죠. 왜냐면 여기서 뭐 지금 상태대로 뭐 1000분의 1대로 나갔다고 하면은 다시 불러왔을 때는 곱하기 1000 스케일을 뻥튀기를 시켜줘서 작업을 해 주시면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몇 번 하다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형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한번 제가 체킹을 해 드렸던 그런 몇 가지 요소에 대해서 잘 유념을 하시고 자유 형태 프리폼 디자인에 대해서 디자인을 한번 여러분들 작품에 적용을 시켜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